박재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2월 27일 오후입니다. 오늘은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가 도저히 학생들에게 가르쳐져서는 안 될 쓰레기 같은 독극물 같은 교과서라고 주장하시면서 이 고발 운동을 펼치고 계시는 두 분을 모셨습니다. 제 오른쪽에 계시는 분이 송혜정 여사님이고 저 맞은편이 박은희 선생님입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나와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이 두 분을 만나게 된 것은 광화문 이승만 광장에 나가면은 두 분이 토요일 꼭 마이크를 잡고 이 교과서를 고발하는 아주 논리적이고 사실에 기초한 이야기를 하시고 그 근방에 또 이 사진 틀을 만들어서 이 전시회를 할 뿐만 아니라 왔다 갔다 하는 분들께 이런 전단지를 만들어서 나눠주시고 계셨어요. 그래서 저도 과거에 한국사 교과서를 비판하는 분석 그리고 책을 여러 권 냈기 때문에 흥미가 있어가지고 이걸 구해서 읽어보니까 정말 잘 만드셨습니다. 핵심을 정확하게 잡았고 그리고 이 학부모 입장에서 말씀하시니까 아주 가슴에 팍팍 이렇게 꽂혔어요. 그래서 두 분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선 송혜정 선생님 왜 이런 운동을 하게 되었습니까? 운동을 할 의도가 있었던 건 아니고요. 1월 말쯤에 국회에서 그 국사교과서연구소에서 역사교육 이대로 좋은가 포럼을 했는데 정말 우연히 참가를 했다가 거기서 이제 저희가 쓰고 있는 피켓을 전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날은 못 보고 그날 얘기를 듣고 무슨 국사 역사를 저렇게 가르치나 집에 왔는데 그래서 보고 싶어서 그 파일을 좀 보내달라고 했어요. 그렇습니까? 교과서 파일이죠? 그렇죠. 그 교과서 문제되는 페이지를 20몇 장 찍은 건데 그거를 봤는데 보는 순간 이게 무슨 역사야 하면서 정말 속에서 그냥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책을 좀 빌려달라. 그리고 이제 우리 박은희 선생님도 본래 교과서에 관심이 많으셨던 분이라 가지고 같이 그걸 보면서 이건 진짜 아니다. 그래서 이거 뭐라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대로 가르쳤다가 애들 큰일 나겠다. 그렇게 시작하게 된 겁니다. 아주 이게 중요한데요. 이 전문가가 시작한 게 아닙니다. 그죠? 전혀 아주 보통 주부분께서 시작을 하시고 읽었을 때 뭐 이렇게 따로 분석을 할 필요 없이 적극적으로 이거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냥 상식이 안 맞는 상식이 거예요. 안 맞는 상식이 안 맞는 상식에. 그 상식이 안 맞는 걸 무슨 앞으로 계속 설명하시겠지만 간단하게 말하면 어떤 집에서 상식이 안 맞습니까? 제일 먼저는 보시다시피 역사인데 역사죠. 이게 지금 지금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 저희가 아무런 평가도 나지 않았고 그렇죠. 그런데 이게 역사책에 실린 것 자체 그게 한두 군데가 아니고 그 다음 촛불 집회에 대한 것도 굉장히 미화되어 있는데 저희가 촛불 집회를 제가 다 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 봤는데 이게 너무 미화돼서 쓴 그런 것들하고 그 다음에 광우병이라든지 효순이 미선이 사건이라든지 세월호에 대한 것도 역사적인 평가가 안 났는데 학생들한테 이렇게 가르치면 야 이거 학생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나 무슨 역사책을 이렇게 쓰나? 그게 기본 상식이 안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전단지를 만들으셨을 때 제가 가장 인상적으로 본 게 문재인 홍보물로 전락한 역사교과서 당장 폐기하라. 이 카피였습니다. 문재인 홍보물로 전락한 역사교과서를 왜곡됐다 여러 가지 표현을 하는데 저는 아주 근사한 제목을 붙였어요. 교과서는 어떤 개인의 홍보물이 되면 안 되고 교과서는 이미 확정된 사실을 넣으니까 최근 몇 년 이거는 안 넣는 게 원칙이거든요. 근데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이게 시마스 출판사에서 나온 교과서인데 이 사진은 넣으면은 이게 비핵화에 합의했다는 뜻 아닙니까? 그죠? 근데 이 두 사람이 만나서 2018년 4월 27일 판문점에서 만나서 비핵화에 합의를 했는데 시간 지나놓고 보니까 그게 사기극으로 밝혀졌습니다. 근데 그런 얘기는 안 하죠. 그런데 이게 사기극이에요. 사기극을 홍보물도 이제 진실을 홍보하는 게 있고 사기극을 홍보하는 게 있는데 이미 사기극으로 확정된 사실을 그러니까 김정은은 자기 입으로 한 번도 비핵화하겠다니
말을 한 적이 없어요. 네. 문재인 사람들이 김정은이가 비핵화하기로 했다고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트럼프까지 속에 먹은 거라. 네. 그게 들통이 났는데 이걸 교과서에 실어가지고 지금 가르치려고 하니까 지금 교과서에 기본 자기가 안 된다 이 말씀이죠. 네네. 예. 우리 박은희 선생님은 초등학교 교사로 한 27년 근무하셨다. 네. 예. 그런데 교과서를 보시는 시각은 약간 전문적이겠습니다. 그죠? 그래도 제가 이제 뭐 역사를 전공한 거는 아니고 예. 예, 초등학생들을 가르쳤던 그 수준 정도로 이제 봤을 때 그 시각으로 중고등학교 교과서를 봤을 때 이제 정말 이거는 아니다 싶은 부분들이 너무나 많았던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아까 촛불 집회 이가 나오는데 이거는 이제 중학교 교과서거든요. 중학교 교과서는 예, 뭐예요? 고등학교 교과서만 문제가 아니라 중학교 이거는 교과서. 예, 중학교 교과서입니다. 예. 네. 예. 주로 이렇게 저항의 정면으로, 역사입니다. 그죠? 하나는 네. 광주 사태고 하나는 87년 6월 사태 때 사진이고 예, 그리고 이제 촛불 예. 집회 학생이 촛불을 들어야 된다. 학생이 촛불 들고 있는 사진입니다. 네, 그죠? 이게 학생 아, 교복 입고 찍은 사진입니다. 이렇게 그림으로. 그러니까 촛불 열심히 들고 예. 정부에 저항하라 이런 뜻이죠. 예, 그리고 진리고 정의이다. 이 그렇게 촛불이 예, 그렇게 써 있습니다. 마지막에. 진리라는 말 함부로 갖다 붙이면 안 되는데 예, 촛불이 진리고 정의이다. 진리라는 것은 세월을 지나도 변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촛불이 그래서 언제까지 이것이 일지 모르겠는데 이게 이제 우리나라 근현대사 80년을 대표하는 그림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이게- 나타냈다는 것이 저는 도저히 이거는 상식이 안 맞는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박 선생님도 상식이 안 맞는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네. 이게 중요합니다. 전문가가 이게 뭐 아니더라도 상식에 안 맞는 교과서를 만들었는데 그 상식에 안 맞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첫째가 사실이 안 맞죠, 그죠? 네. 사실을 조작하고 있습니다. 예. 중대한 사실을 조작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아주 부정적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죠? 어떤 나라든지 자기 역사에 대한 거는 대충 좀 미화하는 게 보통입니다. 근데 이거는 미화가 아니라 미화해야 될 것도 일부러 폄하하고 있죠. 네. 그러니까 부정적인 역사관을 가르치고 세 번째는 특히 남북한이 대치하고 있는 데서 공산주의 그리고 세습하는 북한은 옹호하고 네. 그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이렇게 나라를 발전시키고 민주주의를 만들어 온 우리의 선배 세대는 아주 가혹할 정도로 지금 비판하는 그런 교과서죠. 그렇죠. 저희 역사는 전부 다 어두운 시위, 막 항쟁, 너무 그림만 이렇게 봐도 좀 부끄러울 정도로 그렇고 북한에 대한 사진만 아까 마침 보는데 이거 뒤에 있거든요. 북한 사진 보세요. 학생들 이렇게 학교 사진도 옷을 깨끗하게 입은 예예예 이런 것뿐만 우리는 아니라 반자집 보여주고 네 달동네 같은 거 보여주고 다 흑백으로 보여주고 막 이러면서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애들은 이게 지금 중요한 거는 고등학교 학생들이 처음 접하는 역사 그렇죠. 교과서인데 애들이 보는 건데 애들은 꼼꼼히 보는 게 아니라 사진의 이미지도 그건 중요하거든요. 사진이 중요합니다. 네네. 근데 이렇게 되면 이미지가 중요합니다. 도대체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될까 부모로서 우려가 많이 됩니다. 그걸 쭉 일별만 해도 대한민국의 지난 70년의 역사는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독재자 세 사람을 향해서 시위하고 싸우고 한 역사에 이렇게 되죠. 그렇죠. 인생. 예예. 그러니까 건설하고 공산당과 싸우고 한 역사는 거의 묻혀버린 거예요. 묻혀버리죠. 그리고 조금 경제 발전한 건 숨길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조금 경제 발전했는데 항상 그러나 그 밑에 농촌이 피폐되고 정경 유착 이렇게 굉장히 부정적인 말로 쫙 깔아가지고요. 정말 읽다 보면 화가 납니다. 그래서 이 별명을 그러나 네, 그러나 교과서. 그러나 교과서. 네. 근데 뭐 새마을 운동 그죠? 네. 새마을 운동은 뭐 잘한 것밖에 없잖아요. 네. 그래 놓고 마지막에 가서 그러나 네. 어쩌저쩌 해가지고 부정적으로 예. 이야기하고 미신 타파에 타파를 했으나 한 듯 했으나 미풍양속을 해쳤다 이런 식으로. 또 전후 복구 과정에서 미국이 우리한테 그렇게 고맙게 원조한 것도 네. 마지막에 가면은 그러나 해가지고 이거 제조업을 못하겠다. 뭐, 이런 다 거짓말이거든요. 네네 그런 식으로. 앞에 이야기한 걸 다 무시해버리는 그러니까요. 이런 아주 이거는 교과서 기술 방법에서 참 비열한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네, 너무 당당하게 이야기해야지. 네. 그러나 토론은 아주 학생들한테 이 악문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악문 그러나. 네. 자, 그런데 두 분이 요새 뭘 하고 계시죠? 열심히 막
왔다 하시면서 고발도 하고 또 청계천에 나오셔가지고 나누어주고 하시던데 좀 소개를 해주십시오. 소개 좀 하세요. 네. 그러니까 이런 엄청난 그런 사실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그런데 이게 일반 국민들한테는 너무나 안 알려져 있는 그렇습니다. 거예요. 그게 문제죠. 네. 네. 언론이 제대로 이거를 안 해주니까 그래서 국민들이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이게 교과서 그냥 아이들한테 가버리면은 진짜 이 아이들의 한 번 머릿속에 박힌 걸 바뀌는 건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렇죠. 감수성이 예민할 텐데. 예,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 해서든지 국민들에게 전파하기 위해서 저희가 SNS상으로도 이런 이제 전단지 파일을 올리면서 각자 자기 지역에서 받아서 국민들 자기 교회나 아니면 지역에 나누고 싶은 사람들은 좀 이제 전단지를 받아서 좀 나눠달라는 그런 부탁도 하고요. 그리고 또 이제 길거리에서도 저희들이 이렇게 팀을 짜서 사람들 많이 지나다니는 데서 그런 학부모들에게 이런 이제 나쁜 교과서가 있다는 걸 부모님들 꼭 알으라고. 지금 현재 교과서가 옛날에 비해서 굉장히 무겁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학교에서 이제 사물함 시설을 잘 해놓고 교과서를 이제 거의 못 갖고 가게 하니까 부모님들이 볼 기회가 별로 네. 없습니다. 그냥. 근데 사실 옛날에도 이렇게 그 사각지대인데. 그거. 그렇죠. 부모님들이 옛날에는 제가 이제 교사 생활할 때도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저도 다 믿었었어요. 교육이라는 거, 학교라는 거, 그렇죠. 공교육은 그냥 학교를 믿고, 믿어야지, 사실. 예, 아이들이 좀 학교나 선생님에 대해서 부정적인 거 얘기해도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가르치는 게 정말 올바른 길이라고 저도 이제 생각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하고 자꾸 부정적으로 하면 안 된다 그랬는데 정말 몇 년 전부터 이런 교육의 문제, 우리나라 교육의 문제를 제가 알고 나서부터는 정말 이러면 진짜 안 된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교과서를 정말 우리가 제대로 부모들이 내 자식이 무엇을 공부하고 있는지 아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를 부모들에게 계속 이제 알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송 선생님 그러니까 이 방송을 들으시는 일반 학부모들이 네. 더 알고 싶을 때 어떻게 하면 됩니까? 방법 좀 설명해 주시죠. 예, 그래서 저희는 정말 전문가가 아니거든요. 전문가가 아닌데 또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어떻게 봐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나쁜 교육에 분노한 학부모 연합 이렇게 해서 줄여서 분학연, 예, 분학연해서 분학연 TV라고 유튜브를 저희가 지난주에 만들었죠. 네. 분학연 네, TV. 분학연 TV. 예. 그렇게 해서 이제 거기에다가 이렇게 정말 나쁜 교육 왜 나쁜지에 대해서 짧은 영상들을 몇 개 올렸거든요. 예.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이것뿐만 아니라 성교육 그런 게 많아서 이제 그런 게 좀 올라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에게 그 나쁜 교육을 발견하시면 영상 제보를 주시면 그게 올려서 서로 공유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영상도 짤막하게 만들었습니까? 예. 네, 뭐 1분, 3분, 5분 뭐 이렇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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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분학연 TV 말고 또 다른 TV 있습니까? 다른 건 없습니다. 교과서 전담 TV 소개 한번 교과서 해주세요. 전담 TV는 없고요. 저희가 이제 권유하고 싶은 것은 그동안 그런 이승만 대통령이나 박정희 대통령 그 두 분에 대한 거를 사실 저도 제대로 못 배웠던 것 같아요. 예, 박정희 대통령은 제가 살았던 시기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알지만 이게 이승만 문제점이 대통령, 예, 저도 전혀 모르고 한 4, 5년 전인가 그때 이호 목사님의 그 이승만 대통령 건국에 대한 그거를 들으면서 저는 처음으로 너무 감격을 해서 밤새 잠을 못 자고 그냥 1편부터 4편까지 다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원래는 한 편만 듣고 자야지 하고 들었는데 계속 눈물 흘리면서 1편부터 4편까지 계속 들으면서 거기에서 제 인생이 바뀌었던 것 같아요. 그럼 그런 좋은 동영상이 모여 있는 유튜브 그거는 이제 그게 이제 워낙 그분들이 뭐 그 유튜브에 검색만 해도 사실 나오고 검색만 하면 나오죠. 이승만 박정희 자료는 네,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근데 그 자체를 처음 단추를 이제 사람들이 끼우는 거를 힘들어하니까 그 부분만 알려주면 계속 찾으면 검색해서 나오니까 그 부분을 많이 알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은혜 교육부 장관을 무슨 혐의로 고발한 거죠? 사전선거운동 사전선거운동. 공직법 위반으로. 예. 왜 그렇게 됩니까? 아니 지금 올해부터 만 18세한테 투표권을 주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만 18세면 고등학교 3학년이라고요. 나이가. 그런데 학생들이 솔직히 뭐 정치나 사회를 모르는데 그럼 뭔가를 투표를 해야 되는데 나름대로 이게 정보를 얻으려면은 학생들 입장에서 교과서라고 하는 거는 가장 그게 바른 책이라고 생각할 거란 말이에요. 가장 정확한 정보라고. 근데 교과서를 특히 이제 역사나 이런 거 펼치겠죠. 펼쳤는데 이런 식으로 그냥 막 문재인 대통령 촛불 남북 대화 미화돼 있는 거 이런 걸 그렇지. 보면은 그리고 뭐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대한 이런 것도 있잖아요. 막 네. 헌법 그
헌법 뭐지 그 재판 그 판결문 막 그대로 써놓고 국회에서 막 탄핵했다 이렇게 보면은 아 이거 굉장히 나쁜 정부고 이건 굉장히 바른 정부구나. 그럼 당연히 학생들은 이걸 보면 아 문재인 정권이 지금 이게 잘하고 있다. 네, 잘하고 있다. 그러면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 학생들이 친구들끼리 나누잖아요. 야 투표하러 가야 돼, 뭐 해야 돼? 그러면 아 내가 봤는데 어떤 학생 잘난 척을 할 거라고요. 그래서 애들 심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아 봤대 역시 뭐 이렇더라. 또 아는 척을 하면은 걔들 또 그대로 또 뭐 친구들끼리 얘기하면서 그 이게 작은 집에 같지만은 처음 투표권을 가진 아이들이 또 그 나이 때 친구끼리 나누는데 이걸 소절해서 얼마든지 나누면서 주변에 선거운동 효과가 있다는 거죠 저희는. 그래서 저희가 이런 비상식적인 교과서를 만든 거에도 분할 뿐만 아니라 선거에 영향을 준다. 왜 올해 하필 그 18세로 낮춰놓고 이렇게 했을 때는 저희는 이제 그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학부모 입장에서. 그래서 그냥 고발했습니다. 그 법리를 잘 찾으셨는데 변호사 자문을 받았어요? 아, 네. 네. 변호사도 그런 네, 네, 논리 네. 구성이 가능하죠? 네. 네네네. 그러니까 이 교과서를 하나는 문재인 홍보물로 보는 것이고 네. 네. 뭐 그것도 선거운동이 간접적으로 되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불리하죠. 18세 이상 투표권을 가지니까 네. 걔들이 보는 이 교과서가 일방적으로 여당을 네. 좋아하도록 만드니까 이것은 불법 선거 운동에 해당한다 이렇게 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아주 그래서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그죠? 네네. 예. 그리고 요새 바깥에서 활동을 여기저기 하시던데 그걸 해보면은 접촉을 많이 하시는데 반응이 어떻습니까? 바깥에서 이거를 전단지를 이렇게 주면은 요즘 사람들은 전단지를 잘 받지는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받지는 않지만 이제 그걸 유튜브를 이렇게 찍어서 또 영상을 내니까 그걸 통해서 근데 뭐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언론도 말을 하지 않죠. 뭐 어디든지 이렇게 이걸 여기에 대해서 정보를 들을 데가 없으니까 그렇죠. 바깥에서 외치는 거 말고는 저희는 뭐 그냥 학부모니까 다른 거를 모르겠어요. 그거 말고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도 네네. 답답해서 맞습니다. 하도 답답해서. 또 지금 뭐 조직이 잘 돼 있으면 몰라도 네. 두 분이 이렇게 나오셔가지고 당연히 이승만 광장이라는 큰 무대가 있으니까 네. 거기서 전시도 하고 말씀도 하시고 해가지고 이제 저까지 알게 되었는데 앞으로는 이 분학연 조직을 조금 체계적으로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긴 한데 그래도 기존 학부모 단체가 많이 있거든요. 지역적으로 또 이제 단체별로 그죠? 있어서. 협조가 잘 됩니까? 예. 같은 생각이니까 예. 정말 자녀 교육하는 마음은 다 같기 때문에 그 부모들이 받아서 이제 하겠다고 해서 이제 벌써 이 파일로 이제 받아가서 거기서 대량으로 하실 분들은 이제 파일로 받아가고 좋습니다. 예. 예, 전단지를 해서 그 지역을 한 지역을 내가 책임지고 돌리겠다. 뭐 제주도까지도 예, 그렇게 하겠다는 부모님들이 나서고 그럼 있습니다. 분학연은 회원 가입도 합니까? 아니, 그런 건 없어요. 아니 회원 모집 안 합니까? 아 그냥 이제 뭐 좀 우선은 이제 당분간은 그냥 이제 이 활동이 다 또 이런 학부모 단체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단체 분들도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협조를 해주시겠다고 하셔서 그냥 이제 그럼 저희들이 지금 네, 같은 분학연이란 마음으로- 조직만 있고 회원 모집을 안 하면은 아 이제 기존의 사람들이 좀 여러 단체에 겹쳐서 네, 활동하고 들어가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많기 때문에 특별히 또 다른 단체를 이제 만드는 거는 조금 만들지는 앞으로 않아요. 차차 생각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은 우선 분학연 TV를 네. 운영하고 네, 이런 전단지를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역할을 하시겠다. 네. 자 그러면 이 전단지를 참 잘 만드셨으니까 요걸 좀 우리 시청자들한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요거 두 분 중에 한 분. 전단지. 예, 아. 요걸 가지고 그러세요. 이거는 이제 아까 하셨던 것처럼 여기서 학생들이 요 부분은 이제 아까 설명 다 되셨고 시마스 교과서. 네. 네, 이거는 시마스고요. 이거는 미래엔 예. 중학교 미래엔입니다. 참고로 그러니까 8종 고등학교 교과서는 8종입니다. 8종이고 중학교는 6종입니다. 중학교는 6종. 예, 그래서 이제 아까 이거는 설명을 드렸고요. 원래 3월부터 새로 네. 다 아이들이 새로 배우게 되고요. 배우고. 이거는 이제 고등학교 천재 285페이지. 여기도 이 밑에 사진이 굉장히 이 촛불 집회를 굉장히 미화한 미화한 사진으로 이제 돼 있고, 그 다음에 여기도 이제 학생이 촛불을 드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면서 그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기정사실화하는 그런 것으로 이제 되어 있고요. 여기 이제 뒷면은 이 이제 문제는 홍보물인 것도 문제인데 북한 도발과 인권 탄압 또 3대 세습은
전혀 서술하지 않고 북한을 미화했습니다. 그리고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을 그 김일성, 김정일, 김정보다 나쁜 지도자로 보이도록 서술했다는 것이 저희들이 이제 공통적으로 교과서를 전체적으로 살펴봤을 때 그런 것으로 저희들이 이제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중학교 그 역사 교과서를 비교해 봤을 때 6종인데 그 천안함 폭침에 대해서 5종은 전혀 기술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래만 천안함 사건으로 표현했어요. 그냥 천안함 사건 그러면 이것도 아이들에게 북한이 천안함을 폭침시켰다라는 정확하게 나타나는 게 아니라 그냥 천안함 사건이 있었다 그러면 아이들은 그냥 그렇죠. 누가 가해자인 걸 모르고 그냥 지나갑니다. 천안함 폭침이라고 해야지. 예. 그리고 또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우리 대한민국이 한반도 유일 합법 정부라고 해야 되는데 이제 미래만 그렇게 표현했고 금성이나 비상교육은 그냥 선거가 가능했던 지역으로 왜곡하는 것이 굉장히 큰 문제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제 동아, 지학사, 천재 교육은 그거조차도 그냥 서술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남한과 북한 정부를 그냥 대등하게 보도록 그렇게 서술한 것이 문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웅산 테러나 그 다음에 칼기 폭파 사건, 그 다음에 북한의 3대 세습 이거 전혀 6종 다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요걸 기록 안 하면서 네. 우리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정부가 잘못한 것은 또 다 기록하죠. 네, 그렇죠. 예, 아주 세밀하게. 네, 이게 불균형입니다. 네. 불공평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저희들이 이제 했고요. 그래서 거짓 선동 촛불 집회를 정당화하고 북핵 문제 언급 못하는 남북회담을 위하는 교과서 여러분 이대로 두시겠습니까? 저희들이 이제 이거를 강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국민행동을 학부모들이 그런 교육부나 교육청 학교에 전화 또는 방문하셔서 이런 역사교과서 폐기하고 역사교육 차라리 중단해 달라고. 그렇죠. 예, 나쁜 교육은 차라리 안 시키는 게 더 좋습니다. 맞습니다. 예, 한번 잘못 시켰던 걸 다시 되돌린다는 거는 굉장히 어린 학생들에게 이거는 진짜 너무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국민신문고에 들어가서 민원 신청해 주시고 또 이거를 지금 언론이 이걸 감당해주지 않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각자가 기자라고 생각하시고 자기 주위에 그런 모든 그런 국민들, 친지들, 지인들에게 계속 자료들을 통해서 알려주셔야지 이제 우리가 올바른 교육 시킬 수 있고요. 이제 전단지 이거는 이제 아까 대표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요 연락처는 누가 전화를 받습니까? 아, 여기는 이제 저희가 그 처음에 갔던 국사교과서 연구소에서 이제 그 포럼 보고 저희가 시작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처음에 그 기본적인 정보는 거기 좀 도움을 받았습니다. 네네. 그래서 많이 협력해 주세요. 모든 걸 다 지원해 주시고 오늘도 그 책도 거기서 가져왔거든요. 또 가서 그게 무슨 연구소죠? 국사교과서 연구소 누가 김병헌 소장님. 김병헌 소장님은 저 교수입니까? 그렇죠. 저기 연구소 운영하시고 네. 예. 어느 대학에 현재 강연 나가시고 훌륭하신 분입니다. 예, 네네네. 훌륭하신 진짜 국사 교과서 교과서 연구소 예. 김병헌 네. 김병헌 소장님 전화입니까 이게? 네네네. 그 사무실 전화 22336612 예. 0222336612로 하면은 이 자료를 네네. 받을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시는 게 이 과격하다고 생각할 게 아니라 저도 이 교과서를 다 보니까 차라리 이런 역사 교과서는 일단 중단입니다. 예. 일단 중단해야 돼요. 일단 중단시키고 새로운 교과서를 만들 때까지 대책은 전에 박근혜 정부 때 만든 교과서 예. 그걸 살려가지고 그걸로 가르쳐야 돼요. 예. 그 국정교과서 예. 이 문재인 정부 출범하자마자 폐기시킨 그 교과서가 나름대로 예. 제대로 하려고 했는데 이건 무슨 적폐로 몰아가지고 예.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번에 우리 송 선생님이 그런 연설을 하셨나? 차라리 학생 아이들이 교과서 가져오면 네, 찢어서 네. 쓰레기통에 집어넣어야 돼요. 예. 네. 그것도 과격하게 들리실지 모르지만 이 교과서를 읽은 분들은 다 동의할 겁니다. 네. 네. 저희는 이거 보면서 나중에 이거는 그냥 어떻게 편향된 교과서가 아니라 어떤 특정한 사상을 부모들이 원하지 않는 그 사상을 세뇌시키는 교과서라고 저희가 얘기를 했어요. 지금 말씀하시니까 여기 보시면 교과 사진에 그 국정교과서에 대해서 대한민국 역사교육은 죽었습니다. 이 학생들 데리고 나와가지고. 예. 이거 아주 저도 이거 봤는데 네. 악랄하게 그러니까요. 악랄하게 이렇게 적었어요. 네. 이게 시마스 교과서인데 310페이지에 학생들이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반대하는 까닭은 무엇일까? 이건 박근혜 정부 때 교과서를 좀 바로잡으려고 한 걸 가지고
뭐라고 설명했느냐. 2014년부터 역사교과서를 국정화하려는 박근혜 정부의 움직임에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도 반대 시위를 불렸다. 학생들 중에 몇 명이, 한 명이 했는지 두 명이 했는지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전체가 다 반대하는 것이 없어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리고 우리는 친일 독재 미화 교과서를 배울 수 없다. 아니 친일 독재 미화 교과서가 아닌데 교과서 나오기도 전에 지금 올바름과 그러면 대통령 한 명이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건 지금 그대로 문재인 대통령에게 해야 할 말이네. 예, 지금 어른들은 공부나 하지 왜 데모를 하냐고들 하시지만 저희가 바로 이 순간 하고 있는 활동조차 저 공부에 관련된다 등등 이런 걸 요 교과서에 넣어서 합니다. 이런 걸 어떻게 교과서에 넣느냐 이거죠. 아니 근데 선생님 생각해 보세요. 이 국정교과서 나오지도 않았거든요, 결국은요. 근데 이 학생들이 그게 친일, 아까 무슨 교과서를 했죠? 보지도 않았는데 이 학생들이 누가 시켜서 이렇게 말을 한 거지. 그렇죠. 지들이 뭘 알아요, 그죠? 아, 죄송합니다, 지들이라 그래서 방송 중에. 근데 마찬가지로 저희가 이 책을 봤을 때 이거는 그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참 대한민국을 부끄럽게 생각하는 교과서인데 저희는 저희 자녀들이 대한민국을 부끄럽게 생각하면서 자라기를 원치 않거든요. 그렇죠. 저희가 자부심을 가지는 만큼 자부심을 가지기 원하지. 그래서 저희는 정말 자녀들이 이 책을 보는 것이 독극물이라 진짜 생각하는 거예요. 독극물, 정신적 독극물. 네, 맞습니다. 자꾸 좀 맞다 붙이는 것 같은데 제가 이렇게 교과서 분석을 지난 십몇 년 동안 해보니까 예. 여기 다 들어있어요. 네. 예, 예. 왜 독극물이냐 하면 이 교과서를 집필한 사람들과 이 문재인 정권의 사상이 같아요. 네네. 그 사상을 조금 뭐 학구적으로 이야기하면 계급투쟁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네네. 계급투쟁론은 공산주의, 사회주의로 표현될 수도 있는 겁니다. 네네. 그 세계관 자체가 계급투쟁론이니까 이 사람들은 모든 것을 분열시킵니다. 네. 사실은 자기 입맛대로 조작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목적은 권력을 쟁취하고 쟁취한 권력은 계속 유지하겠다는 것이 목표고 그렇게 하려면은 학생들을 똑같은 사람으로 만들어야 되죠. 그런 계급 투쟁론을 지금 집어넣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모든 교과서의 출발점은 저수지는 계급 투쟁론이라는 사상에서 나온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사상 교과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반대한민국적 이념을 심어주려는 그런 홍보물, 선전물. 그럼 저희가 잘 봤네요. 저희는 전문가가 아닌데도 저희가 보고 처음에 이제 이거 보고 문재인 홍보물로 전락한 역사 교과서라고 했는데 그다음 살펴보고는 그 전반적으로 흐르는 그 가치나 사상이 이거 완전 사회주의네. 사회주의 공산주의. 예, 이건 사회주의 교과서다. 인민민주주의, 뭐 예. 자기 말은 민중주의 뭐 이런 거죠. 민중이라면 원래 공산주의라 하면 벌 받으니까 한국에서는 민중, 인민 이렇게 이제 말장난 합니다.